어제였죠.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 북한 선수들은 과거와 달리 미소도 짓고 또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화답하는 밝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북한 선수단과 함께 9년 만에 북한의 응원단도 인천을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안찬희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또 한서희 탈북배우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아시안 게임에 기대를 걸었던 민요 응원단 네. 완전히 무산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무산이란 말은 아직은 조금 잔인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민요 응원단이라는 것은 네. 뭐 개막식에 꼭 맞춰서 오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제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중반에도 올 수 있고 뭐 분위기가 고조됐을 마지막 결승전에 와서 응원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이게 민요 응원단 뭐 리브가 붙인 말입니다만 응원단이 결렬된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 쌍방과실, 남북한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못 온 게 있고 또 일방과실로 제가 한 가지 분석해 보건데 이게 이제 이설주와 자꾸 연계시키고 실제로 2005년 마지막으로 북한 응원단이 인천에 왔을 때 이설주, 바로 영부인이 된 이설주가 왔으니까 네. 북한이 이게 이설주를 자꾸 거론하면 이게 최고 존엄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사상적 각도에서 취소하자 이렇게 내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뭐 그에 무슨 뭐 $3,000씩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건 하나의 그냥 그 강론에 불과하지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단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 태도 탓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리설주와 관련된 문제 또 이렇게 내부 비리 한 명당 $3,000씩 받았다. 이거는 좀 근거가 없는 소리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것 때문에 안 보내지는 않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북한도 계속 우리한테 이제 좀 왔으면 했고 우리 역시 뭐 그걸 이렇게 오는 걸 뭐 막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단지 우리 국민들이 뭐 미녀 눈욕이나 하자고 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40억 아시아 축제에 북한 응원단이 오면 그만큼 화합의 장이 되는 화합의 거니까요. 장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응원단 입장에서 이렇게 오기로 했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알려졌을 네. 테고 어느 정도 좀 기대를 좀 걸지 않았을까요? 응원단들 역시? 그렇죠. 뭐 일단 북한에서는 북한 내에서도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어딜 가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네. 그것도 이제 드라마로만 몰래 보던 남한에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정말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응원단이 무산되면서 그 응원단에 소속됐던 여성들도 참 많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 한 350여 명의 응원단을 보낸다고 네. 원래 계획이 됐었잖아요. 네.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뭐 오디션 같은 것도 미리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디션이라기보다는 뭐 내가 원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라고 생각됐을 때 선출하는 사람, 선발이 돼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출신 성분을 먼저 봐야 되고 각 예. 기관 단체장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예. 그 속에도 또 조직 생활을 잘 하는지 조직 내부에서 또 추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응원단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남한에 와서 미녀 응원단이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미모와 또 이런 외모 기준이 더 손꼽히기도 하죠. 어쨌든 남한에 오는 건데 네. 어떤 남한에 가서 이렇게 해라 이런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일단 뭐 체제 선전을 해야 되는 것도 목적이지만 네. 가서 또 북한에 망신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또 그들의 생각이 있어서 예. 응원단에게 이제 뭐 갔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될수록 질문을 피하고 예. 또 질문을 피해라. 그렇죠. 뭐 일이 일어났을 때 아까 그 2003년도 대구 유니버시아도 봤을 예, 때 예, 예. 그 김정일 사진이 예. 하회탈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군의 영상이 어떻게 저렇게 하회탈에 걸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모한성 치주학단 여성들이 화가 나서 막 달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돌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어떻게 최고 존엄의 네. 당시 김정일 네.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네. 길거리에 내걸 수 있냐라고 네. 항의를 했는데 네. 또 다른 이유가 뭐 하회탈을 그렇죠. 있었다고요? 길거리가 아니라 하회탈에 걸려져 있었던 거죠. 아. 나무 거기에 연결돼서 걸려져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장군님의 영상이 어떻게 저런 데 걸릴 수 있냐라고. 어. 그래서 그 여성들이 갔다 와서 북한 TV에도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나왔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북한에 있었으니까. 아, 그때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취조학단 보안성 소속이었으니까 그 여성들에게 굉장히 또 치아의 말도 내려와가지고 행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뭐 말하자면 영웅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정말로 막 화를 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야, 저게 진심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 상황은 진심이었겠죠? 네, 이렇게 진심이 반출을 있었을 한다면. 거예요. 왜냐하면 아. 3개월 정도 또 사상 교육을 많이 받고 네. 또 우리 장군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막 심어주고 사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뉴스라든가 북한의 기록 영화를 보면 네. 우리 장군님께서 이런 영상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한 3번 이상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같이 울컥하는 이런 감정들이 계속 심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 장군님에 대한 위대성이 머리에 꽉 차서 이제 그런 울면서 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들이 그 치즈 학단이었죠? 네네 정확하게? 나팔 불고 이렇게 아. 하는 여성들이거든요. 예, 이제 저희가 정정을 다시 하면은 정확하게는 하회탈이 아니라 장승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장승,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장승에 걸려 있었던. 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장군님의 우리 명예를 저렇게 나무에 그냥 걸어놓을 수 있냐라는 식의 이제 네. 알겠습니다. 반응이었죠. 자, 어제 북한 선수단 일부가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는데 DSLR을 든 그 북한 출신의 기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도 아시안 게임 참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큰 편입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뭐 이번에 응원단을 비롯해서 그 최신 카메라라든지 장비들도 많이 도입했고 특히는 이제 그 운동복 자체를 새로 디자인해 가지고 운동복을 이제 그 인공기 네. 공화국 깃발이 이제 색깔이 들어간 청색, 붉은색, 흰색을 이제 디자인해서 아주 그걸 김정은과 이설주가 직접 가서 보고 아, 이걸 써도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운동복을 착용하고 이번에 아마 입장식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번에 북한이 아세안 게임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올해 2014년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상당히 지금 19차례나 미사일과 발사체를 쏘면서 강경 모드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하반기에 이 강경 모드가 유화 모드로 변환시키는데 이 아세안 게임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기대를 크게 걸었는데 어쨌든 북한은 우리에게 자꾸 아량을 베풀라 응원단도 보내고 하는데 아량을 베풀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아량이 뭔지 분명히 좀 말해줬고 또 우리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에 답변이 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대회 개막 전이라든지 또 대회 개막 중반이라도 북한 민요 응원단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그러니까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제 태극 인공기라고 인민공기를 하죠. 네. 가슴에 달고요. 우리의 태극기와 같은. 네. 그리고 이제 우승을 하거나 이 금메달을 따면 이제 인공기가 올라갑니다. 개양이 체육관에.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북한의 우리 애국가에 해당하는 게 뭐 조선인민가인가요? 거기도 애국가라고 그럽니다. 애국가라고 예, 합니까? 예, 그 예. 애국가가 또 울려 퍼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애국가가. 네. 이거는 선수에게는 또 남다른 영광이자 남다른 목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남조선 땅에서 그쪽에서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그런 네.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게 다른 국제 대회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인천에서 예. 인천하면 북한 인민들에게는 이제 6.25 때 메가더 사령부가 상륙할 때 소위 그 월미도에서 뭐 이대훈 중대장이 그걸 뭐 저지시켰다는 그런 영웅의 도시로 북한 인민들에게는 각인돼 있단 네.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요하게 응원단 파견을 북한이 주장했는지도 모르는데 예.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인공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예.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아. 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기서 금메달 딴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따거나 이러면 이제 최소한 노력영웅 칭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수훈이 차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번 아마 아세안 게임의 금메달리스트들은 대부분 북한에 돌아가서 이런 노력영웅이나 국기훈장 1급, 2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네. 아마 당에서 그렇게 제안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네. 이번에 인천에 가서 금메달만 따오라. 그러면 뭔가 노력영웅이든 국기훈장 1급이든 준다. 이렇게 아마 유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한서희 씨는? 그 금메달 딴다는 남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우리 그 안찬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제대회가 아닌 남한에서 따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그 조선의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체제의 위상을 남김없이 장군의 위상을 떨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 사람의 개인의 위상이 아니라 북한 체제 전반적으로 김정은의 위상을 떨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 영웅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인공기 개항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먼저냐 아니면 스포츠 정신이 먼저냐 이 문제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장 내 개항은 허용하되 또 일반인이 소지할 때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실제로 북한은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북한에서 태극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까지는 태극기를 한 번도 못 봤고 태극기란 말만 세 글자 들어도 가슴에서 뭔가 분노가 치솟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군대 나와서 이 판문점 우측에 이제 집회 근무하다 보니까 집회 근무하면 매일 아침 국군이 태극기를 올리고 안 소장님 집회 근무하셨죠? 예, 저녁에 이제 하강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북한 국기보다 사실은 군복무 기간 9년 동안은 그때는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마 우리 한서희 씨나 이렇게 신세대들은 태극기를 아마 단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많지 않을까. 어떻게 태극기를 북한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뭐 가끔 가다 뉴스에 그게 잠깐씩 비치는 지나가는 건데요. 화면으로. 사실 북한에서 교수님께서는 태극기를 보면 적개심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못 만지거나 잘못 가지고 다닐 때는 저희는 처벌을 받거든요. 저희도 엄중하게. 역시 뭐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태극기를 보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태극기 논란, 그러니까 인공기 논란이죠. 이제 우리에서는 아시안 게임의 경기장 내에서는 당연히 허용을 하되. 허용을 하는데 바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아시안 게임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단의 상징이듯이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개인적 견해로는 경기장 안에서는 괜찮지만 밖에까지 이렇게 논리 들고 다니거나 개항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이 지금 유엔에 각각 가입한 나라이지만은 예. 정전, 휴전 상태의 지금 두 체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바로 이 한국을 공산하는 데서 공화국 깃발을 꽂아야 된다, 한라산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꼭 이념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예. 또 작년에 이제 김정은 체제는 뭔가 좀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이제 아시아 그 역도 대회, 구락부 역도 대회에 우리 태국기와 애국가를 허용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지난해죠.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저거거든요. 이것은, 예, 북한 체제상 최초의 일로서 이거 저 아량이 있는 선택이라고 우리가 환영하건데 예. 저것도 아마 북한에서는 그 종중체육관 내에서만 허용한 경기장 것이, 안에서만? 예, 네. 밖에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훨씬 자유스러운 체제지만 아직도 뭐 우리 국민의 정서는 경기장 밖에서까지 그렇게 뭐 공화국기 북한 인공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개항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저도 그 뭐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기를 왔으니까 경기장 안에서만 그렇게 뭐 드는 거는 괜찮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도 뭐 우리 사실 북한에서는 우리 태극기를 허용을 했지만 조선중앙 TV에는 우리 태극기가 안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경기장 내에서는 허용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톱10 진입이 목표라고 하던데요. 충분히 제가 볼 땐 네. 톱10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양궁에서 보면 북한의 양궁 세계 랭킹 33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1위고 뭐 중국이 2위고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지난 4월에 상하이에서 열린 어떤 대회에서 북한이 이제 그 세계 랭킹 7위인 미국도 물리치고 또 뭔가 5위인 그 우크라이나인가 카자흐스탄도 물리치고 상당히 이게 상승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화를 갖다 북한이 쏜단 말이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고 아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지금 문화 강국 건설이니 스포츠 정치, 음악 정치를 하면서 뭔가 열심히 연습했고 또 그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이 이번에 작심하고 오다 보니까 10위 이내 입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의 체육 영웅, 이 정도 오는 선수들의 그 위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정말 그러니까 국제대회보다도 좀 제일 잘하는 사람들 또 어찌 보면 사상 정치적으로도 좀 제일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우승을 하고 가면 김정은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뭐 예. 1등을 하고 이러면 차를 뭐 자가용을 선물해 준다든가 오. 뭐 집도 선물해 준다든가 예. 뭐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도 평양에 모셔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 이번에 아마 1등을 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아. 북한의 위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왔다라고 하면서 또 아마도 그런 대우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어떤 목적이든 북한 선수들도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선전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한서희 씨와 함께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